7월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고 또 하반기의 시작이 되다 보니까 또 한 주에 또 월요일이죠. 이번 주를 좀 잘 대응을 하려면 장바구니를 든든하게 채워가야 할 것 같은데요. 오늘 저와 함께 내일의 장바구니 채워주실 분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입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내일 이제 일정들 좀 눈여겨보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코너인데 오늘은 6월 수출입 데이터가 워낙 오늘 또 이슈가 됐죠. 이 네네. 내용을 들고 오셨더라고요. 네, 우선 오늘 장중에 좀 발표가 좀 됐었고요. 6월 수출 데이터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선 뭐 6월의 무역 흑자 부분이 60억 달러, 45개월 만에 뭐 최고치를 경신했다. 근데 세부 데이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여기서는 뭐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6월 대비해서는 뭐 50.9%가 증가됐고 상반기 기점에서는 52.2%가 좀 증가됐다는 점. 네. 단순하게 우리가 좀 수치가 증가했다 여기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상반기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 기조에 이어서 2분기에도 해당 실적들의 연속성 그리고 여기에 대한 확장성들이 좀 더 지속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입증하는 계기가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지난 1분기에 4대 IT 품목이라고 합니다.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컴퓨터 통신기기. 이게 지난 4분기까지 해서는 4개 부분이 골고루 다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는데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 이 기조가 6월까지 좀 더 이어졌다는 부분들은 지금 4대 품목에 관련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고 있다. 이 부분은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2분기 기대 실적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좀 상향해서 좀 볼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뭐 반도체를 좀 논의를 하고요. 좀 자동차 부분인데 자동차 수출의 경우에는 6월 대비해서는 한 0.4%가 좀 감소했다. 근데 최근에 우리가 올해 1분기에 이어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그래도 1분기에 좀 양호했는데 실적에 관련된 피크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됐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업황 둔화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어떤 부분으로 좀 상쇄시킬 것인가. 그래서 전기차 부분이 업황 둔화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감소되다 보니까 이 판매량 비중을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양산 캐파를 좀 더 증설시키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좀 이익 상승을 좀 했다라고 이제 1분기 실적에 우리가 확인을 좀 했는데 여기서는 한 6월 대비해서는 0.4%가 좀 더 감소됐고 상반기 전체는 3.8%가 좀 증가됐다는 점. 이 부분은 그래도 상반기 안에서 수출 데이터는 증가됐다. 이제 이 부분이 북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쾌거로 좀 이어지지 않았나로 좀 보고 있는데 네. 전체 북미 시장의 어떤 시장 점유율 한 14% 정도가 좀 더 상향됐다는 측면들을 좀 고려해 보면 지금 현대차 우리가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의 경우에는 미국향 매출 비중이 좀 더 증가됐고 여기 더해서는 지금 기존의 내연차보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량들이 좀 더 증가됐다는 부분들 이게 1분기 실적과 좀 더 유사하게 영업이익이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세 번째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좀 기대하고 있는 화장품 수출 데이터인데 네. 전년 동기 대비해서 6.2%가 좀 증가했던 부분.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 기조에서 계속해서 좀 두 자릿수의 어떤 증가다 보니까 6월에는 왜 6%밖에 좀 성장하지 못했지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예. 작년부터에 대한 어떤 갭성장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화장품이라는 게 계속해서 뭐 두 자릿수 이상으로 좀 성장하면 이 성장의 끝이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우리가 1분기에도 지금 수출 데이터가 좀 사상 최대 기조다.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2분기 기점으로는 약간의 실적 정체가 좀 올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을 해소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이고요.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뭐 미국 내 수입 화장품 시장 점유율 1위를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이 차지했다. 이 네. 부분은 오.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화장품도 기대감 여전히 가져가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해주셨고, 뭐 컴퓨터나 디스플레이, 뭐 그리고 무선통신 이쪽이 좀 살아나는 것도 굉장히 반갑네요. 네네. 일단 뭐 4대 품목들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가 좀 반도체 부분까지 대한 실적 기준 확인했는데 디스플레이가 1분기에는 일부분 적자폭을 축소했고 턴 어라운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어떤 기대치들. 그래서 최근에 뭐 LG 디스플레이가 2분기까지 관련 영업 적자를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네. 그 폭을 좀 대폭적으로 좀 축소할 수 있고 이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감. 이게 하계 올림픽이 뭐 프랑스 파리 올림픽 있죠. 네. 이 부분에 관해서 뭐 단순하게 이 OLED 출하량들이 좀 더 증가되고 있는 어떤 추이들은
IT 기기 또는 뭐 TV 부분에 대한 판매 호조 그리고 여기다 해서 뭐 전장 사업 부분의 호조로 인해서 패널 등의 어떤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더 커질 수 있고요. 통신기기 쪽에서는 최근에 5G 투자 이후에 6G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지만 예. 이 투자 부분들이 아직 현실화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아마 하반기를 기점으로 통신기기 또는 통신 장비의 수요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올림픽 보시려면 또 TV, 이제 핸드폰 많이들 바꾸시지 그렇죠. 않을까 네. 기대감 가져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. 저희 이렇게 6월 수출입 데이터 좀 살펴봤는데 이 중에 그러면은 어떤 섹터나 업종이 좀 가장 좋아 보이셨나요? 네,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좀 볼 때 사실 뭐 공통점 실적이에요. 실적주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역시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을 좀 준비해야 된다. 그렇다면 1분기에 실적 개선이 확연했고 실적 성장이 좀 확연했던 대표적인 품목들이 반도체가 있었고 네. 자동차, 화장품, 뭐 조선방산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주가 흐름들이 전체적으로는 좀 부진했지만 자동차 섹터 완성차 업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PBR에 관련된 저평가 기대감 그리고 주주환원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부각됐던 현대차 또는 뭐 기아가 최근에 어떤 상승 이후에 소폭의 좀 조정 양상을 좀 이어지고 있었지만 예. 자동차 부품주의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예상보다 좀 더 견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크게 수급 반영을 좀 못했다는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네. 이번 수출 데이터를 기점으로 우리가 지금 2분기 실적을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주가 한 3%에서 한 2%대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부품주도. 그렇죠. 여기 더해서는 저는 사실 뭐 전기차에 관련된 매출 포지션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여기 연동 효과가 큰 종목들은 업황과 관점에서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감들이 좀 있지만 내연차 이외에 하이브리드차 부품의 공급 비중들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로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로 약간 좀 종목 차별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이게 뭐 전기차 관련돼서 좀 비중이 높은 부품주들은 또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잘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일단 뭐 자동차의 판매량들의 연동 효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우리가 캐즘이라고 불리죠. 이 부분은 사실 이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영향들이 좀 크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들이 단순하게 보조금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선회되긴 좀 어렵지만 증설 투자 효과가 하반기 그리고 내년 2025년도부터는 합작법인의 본격적인 어떤 가동들이 좀 가시화가 되면 전기차 판매량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시장 형성이 좀 되고 있다. 이 네. 부분에 차별화는 좀 보되 당장의 실적 개선에 대한 관점들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전기차 캐즘 속에 역시나 하이브리드가 당분간은 좀 견조하게 수요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저희 구체적으로 좀 어떤 종목들 관심 가져볼까요? 예, 저는 하이브리드차 부품주의 어떤 수요를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코리아 FT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. 네. 지난 4월 26일 8,190원 52주 신고가 형성을 한 이후에 주가가 좀 단기간 좀 조정을 좀 받았어요. 이 여파는 1분기 매출액은 양호했는데 영업이익 부분이 소폭 감소했다라는 어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금융 매출이 어떤 부분에 실적 인식을 하느냐, 그러니까 주재무제표에는 뭐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영업 외 수익에 지표 영향을 좀 주느냐인데 사실 전체적인 어떤 순익 구조의 관점에서는 뭐 변동은 없는데 이게 영업의 수익으로 좀 계산됐던 측면들. 그래서 재무제표에 어떤 왜곡 현상이 좀 있지 않았나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좀 부합했다는 판단 그리고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들이 좀 확대될 수 있고 하반기부터 하이브리드 차에 좀 공급되고 있는 카본 캐니스터 이 부분은 배기가스를 흡착시키는 주요 이 부품이고요. 이 부품이 새로운 어떤 이 신규 시장 진입이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부품이기 네. 때문에 2025년도에 현대차 그룹의 주력 차종의 하이브리드 차 전환 이 수혜의 가장 큰 수혜주가 코리아 FT라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. 인도 IPO가 10월부터 좀 더 가셔야 되는 부분에서는 첸나이의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는 코리아 FT를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6,050원 미만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. 네. 목표가 7,800원 그리고 손절가 5,4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현재가에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